레켓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요차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 역시 같이 좀 일어나는데요. 강합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5,300선으로, 코스닥은 1,100선 위로 안착해 있는 오늘이죠. 네, 장 초반보다는 힘이 다소 빠지기는 했지만 오늘도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했고요.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소부장에도 온기가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죠. 이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함께 로봇 그리고 바이오주까지 일어나주고 있고요. 원전주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방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만기를 기다리고 있죠. 다음 주, 이 주말부터는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떻게 우리 증시가 움직일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새로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종목 진단 이 시간 통해서 받아가시죠. 네, 종목 진단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유튜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말씀을 또 좀 남겨주시는데 네. 창호 수재커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보이고요. 행운의 여신님, 고고식님, 행투님도 구리자님과 카야마님 그리고 오늘 메이님이 네. 일찌감치 이야기를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에도 여린님, 여신님, 메이님, 고고씨님 계속 오시고 계시고요. 네. 주린이다님도 일찍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강한 종목이죠. 눈에 네. 띄는 게 한화솔루션 진단 요청이 바로 들어왔는데 신현우님께서 한화솔루션 급하셨나 봐요. 오타가 나셨습니다. 비중이 30%니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오늘 장 또 뜨거운 종목이죠. 뭐죠? 아모레퍼시픽 고래의 꿈님과 미안해요님 두 네. 분이 이렇게 일찌감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솟구치는 모습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이 맹활약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투님이 수주 누나 요새 운동 안 하신 몸이 얄쌍해지셨네요 하셨는데 저 들켰나 봐요. 저 요즘 문태기가 와가지고 그래요? 의욕이 확 꺾였습니다. 근데 원래 보통 네. 유산소 위주로 하지 않아요? 저 웨이트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건 몰랐어요. 아니 천국의 계단 그거를 많이 탄다고 해가지고. 유산소는 딱 한 가지만 하면 그래요? 네. 그거 한 30분 탄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효율 있게. 독한 사람입니다.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계단 올라가는 기구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걸 30분을 탄대요. 정말 보통 용기로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유산소를 해야지 네. 또 이렇게 지구력도 좋아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도 건강을 챙기셔야 되니까요. 유산소든 무산소든 여러분들 꼭 이렇게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참고로 유산소 힘들어서 못합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숑님께서는 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SKC를 보내주셨고요. GST, 유진테크 또 최근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네. 미래에셋 증권까지도 함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핀디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산소를 못하면 유산 상속을 못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이 엄마님, 이철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카야마님께서는요. 천국의 계단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헬스장 높이가 높지 않아요. 이거 기구 자체가 꽤 높이 돼 있는 거죠, 설정이? 맞아요. 이게 또 끝까지 올라가면 저도 네. 층고가 낮은 데서 한번 타봤더니 잘하니까 이렇게 약간 닿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그래서 약간 숙여서 탔었어요. 허언증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투님도 헬스장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와, 주린이다님. 스탠미를 뭐죠? 무려 90분을 타신다고. 아니, 저는 지금 70분 위에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90분을 어떻게 타는 거예요? 와, 대단하세요. 아니, 보통 네. 평지를 90분만 걷고 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진짜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90분을 타는 거죠? 와. 아니, 확실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이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만큼 멘탈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도 남다르시니까 이렇게 투자를 잘하시는 거겠죠? 이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네, 그리고 또 정효건 님도 오셨고요. 예. 어물전님, 백함님, 강병옥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종목 진단 요청이 지난주에 비해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무슨 종목 진단이야. 일단은 그냥 지켜보자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급반등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전략을 가다듬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네. 나연님이 창고행 수쟁 반가워요 하시면서 약 타러 와서 잠깐 네. 인사합니다 하셨는데 무슨 약을 또 그래요? 받으러 가셨을까요? 무슨 약을 드시는 거죠? 혹시 아픈 데 있는 건 아니시겠죠? 자, 그리고 별빛의 속삭이님, 네. 창호 수제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후리지아님, 나혜님도 약을 먹나요? 후리지아님도 아프다는 얘기 좀 자주 전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챙겨서 우리 마음의 건강 좀 이런 신남도 중요하지만 몸이 건강해야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자, 야오미날다님 오셨는데요. 네.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자, 불빌 나가는 백수님도요. 이번 주 첫날 화끈하게 출발하네요. 이런 화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오늘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두 분이 신청해 주셨죠. 예. 먼저 고래의 꿈님의 매수가는 12만 5,1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평단 13만 3천 원에서 조금씩 모으다가 드디어 상승하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미안해요 님도 남겨주셨죠. 자, 아모레 퍼시픽 13만 5,700원입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두 분 다 수익 중이시죠? 네. 상담 때 뭐야? 김근우 전문가님과 상담을 하셨나 봐요. 15만 원이 욕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16만 원 이상이 왔습니다. 얼마에 매도할까요? 이거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김근우 전문가께 다시 또 진단의 기회가 넘어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전에 아모레 퍼시픽 15만 원이 욕심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대요. 실제로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15만 원을 뚫어내고 16만 원대까지 안착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욕심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이야기 드릴 때 15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는 국면에서 붙는 형태들, 과정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행이죠. 오늘 또 기회가 닿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단순 기대값이나 어떤 테마의 색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는 일단 컨센 하회했는데 여기 하회한 것은 여러분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깊게 작용을 한 건데 그걸 제외하게 되면 사실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잘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한 3개 정도로 구분하면 됩니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있고 그리고 중저가형 모델들이 있고 또 이게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추세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도 있죠.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코스알엑스입니다. 자회사죠.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아모레 퍼시픽이 좀 위기의 국면에 있을 때 같이 힘들었어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어디에서 터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틱톡샵이에요. 그러니까 틱톡에서 이제 마케팅 채널로서, 이제 광고 콘텐츠만 하다가, 지금 이제 핫한 콘텐츠는 거기에 샵까지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코스알엑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향 매출 보게 되면 이게 실리콘투랑 같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유럽 매출만 해서 한 55%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대놓고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라네즈나 설화수 같은 이제 중저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설화수 하면은 과거의 이미지는 잘 아시겠지만 뭐 엄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강했죠. 아무래도 고가권 가격대와 그리고 구성 요소도 좀 그랬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강한 이제 인디 브랜드들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설화수도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이게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K 프리미엄 뷰티라는 좀 키워드가 붙을 정도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에서 설화수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네즈인데, 라네즈는 중저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먼저 턴어라운드를 했고 이게 실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가 기존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에 대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했는데 다 잘 풀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분기 컨센 하회하는 걸 보여줬음에도 일시적인 비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니까 바로 주가가 올라오죠. 저는 더 간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고가권이 20만 원 정도인데 24년도에 있었던 가격이에요. 20만 원 가격대는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기대감이 반영된 것들은 보면 오버슈팅이 나오고 바로 죽죠. 네. 그래서 다른 북미향에서 주로 잘 나가고 있었던 APR이라든지 실리콘투 대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간 측면을 보여줬는데, 지금 상승의 국면은 차이가 있죠. 이게 숫자로 증명이 나오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럴 때는 굳이 안 팔아도 된다고 봅니다. 뭐 단기 거래 하시겠다라면은 이게 올라가서 18만 원, 19만 원 레벨 가면은 매도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성장 국면을 좀 보고 싶으신 거라면 저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대 20만 원 정도는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지난번에 15만 원 충분히 넘는다 하셨는데 실제 넘었고요. 오늘 20만 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는 편하게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님도 김근우 전문가님 수익 감사합니다 네. 라고 감사 인사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상호 앵커님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써본 거 계신가요? 아니요. 오, 정말요? 화장품이랑 저 거리가 먼 사람이고, 게다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이 많이 유행했을 때는 제가 화장품에 더 관심 없었을 때라, 그건 있어요. 네. 예전에 그냥 어머니 그 선물 드리고 그럴 때는 사본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써봤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쓰는 화장품들도 네. 그냥 어디서 뭐 유튜브 같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쓰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거요? 기본 뭐 베이스 이런 거? 기초 제품을 기초 제품? 많이 쓰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 제가 아마 실적에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잠깐만요. 행찌님, 네. 창호 삼촌은 그 특정 브랜드 말고는 모르세요라고 왜 단언하시는 거죠? 행찌님 왜 단언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알고 싶긴 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사실이라 반박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미미청님도 아모레퍼시픽 예전엔 잘 썼는데 하이엔드 브랜드 피칼 환경이 너무 많아져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전 정말 K뷰티의 힘을 날로 실감하고 있어요. 네. 어딜 가도 비싼 브랜드보다 K 화장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예전에야 뭐 화장품주 하면은 중국 소비주라고만 맨날 얘기했지만 이제는 북미, 유럽, 일본 뭐 5권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 K뷰티의 힘은 이 저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우님이 남자는 화장품에 관심 없어요. 차, 여자에 예. 관심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심지어 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차 타고 다니지도 그럼 않아요. 여자에만 오롯이 관심이 있다. 그냥 뭐 네, 그렇게 그렇대요. 풀이가 되네요. 예. 네. 자, 미미정님 차고에 근데 피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 좋진 않은데 요즘에 그 레이저로 그 털을 다 없애버렸더니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김민정님의 종목입니다. GST 반도체로 가보죠. 29,7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GST 현재 주가는 28,850원입니다. GST의 이 매수 가격 상당히 아마 답답하셨을 겁니다. 지금 몇 달째 계속 이 정도 구간에 갇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GST 잘 가줄 때만 해도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GST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GST 종목은 좋죠. 근데 이거 이렇게 사면은 돈 벌기는 어렵죠. 이게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다 시세 나오고 나서 잡는 구조로 가면은 뒤집어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주식시장 보면은 항상 비슷한 애들이 막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따라 탑승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좀 난이도 높은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애들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걔네들이 쉬어가는 국면, 조정 국면 나오면 그때 사는 게 좋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GST는 종목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HBM이나 뭐 선당공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장비단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전반 공정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컬러버나 칠러 같은 장비들은 예를 들어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매출 상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내에서 매출 1위 하고 있는 GST는 당연히 주가가 좋죠.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유니셈 같은 기업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우선 지금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액침 냉각의 밸류를 GST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제가 이거 이상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GST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일상 기술은 이런 겁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특수 용액을 집어넣는 작업을 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계속 뜨거워지다 보면은 특수 용액들이 같이 가열이 되죠. 그래서 뜨거워진 용액을 빼내고 다시 또 차가운 용액을 집어넣는 순환 작업까지 완료하는 게 이상 작업인데 GST가 지금 이 이상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올해 중순이면은 상용화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조만간 가시권 얘기도 나올 텐데 종목 자체는 좋아요. 이런 측면들까지 고려하면 아마 주가 리레이팅도 될 겁니다. 더 간다고 보는 게 지금 맞는 거고. 지금 오죽이 열 관리하는데 전기를 많이 집어먹으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쏜다고 하잖아요. 그만한 형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액침 냉각 수혜주는 사실 GST 빼고는 크게 많진 않아요. 유니셈이나 K인솔 같은 기업들도 수급은 같이 받습니다만 거기에 기술로 보게 되면 GST가 독보적이니까요. 저는 이런 측면 고려하게 되면은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타점은 좀 아쉽지만.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 고점이 한 33,000원 정도 되거든요. 35,000원, 6,000원. 예를 들어서 재료화돼서 보면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탑5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란히 반도체 투톱 랭크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5%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17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3위에는 하나솔루션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역시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3% 넘는 급등세 지속합니다. AI에 대해서 이번에 원전주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6.74% 급등하면서 9만 5천 원석 안팎에서 거듭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1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최고가까지 경신했는데요. 스페이스X 모멘텀과 함께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이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90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는 지금인데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 건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제일 심플합니다. 하이닉스 내가 들고 있는데 뭐 대부분 수익 중이시겠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고, 최근에 이제 가장 회자가 됐던 거는 HBM4를 기존처럼 SK하이닉스가 독과점하는 구조로 쭉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그렇게 될 것 같죠? 특히나 베라루빈,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칩의 다음 차세대 모델이죠. 베라루빈 기준으로 보면은 이 또한 하이닉스가 대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메모리 반도체에 첨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DDR5 시리즈 위에 있다는 물론이거니와 그 밑에 있다는 반도체들 칩 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PC 가격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발생하고 있죠. 첨단이 안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면에서 그런 일반 D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폭은 사실 HBM 상승폭까지 감안하면요. 하이닉스는 수혜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없는 분들이 그럼 언제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지수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 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지수가 쉬는 국면에서는 이렇게 쉬는 국면이 나와요. 이럴 때가 이제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하이닉스가 뭐 하방으로 세게 조정 나오는 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국면이 오면은 없는 분들이 좀 담아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두는 게 좋답니다. 네. 그만큼 제일 좋은 기업이고, 지금 국내에 오늘 날짜의 시황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고 가자 정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김근우 전문가의 이 강력한 한마디,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또 믿고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종목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슈팅스타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과일 이모티콘을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딸기랑 이거 뭐예요? 토마토랑 복숭아인가요? 네. 가운데 토마토입니까? 사과입니까? 이게 구별이 좀 잘 안 가네요. 자, 그리고 QKRWLSTJSABLE님.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한번, 그 본인 입으로 네.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거 왠지 성함을 그냥 커티자판으로 놓고 그쵸.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닐까.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네. 같은데 확실히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이슈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중국 재경부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수출 보조금 9% 폐지. 태양광은 4월부터, 배터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내년부터라고 이슈 한 가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별빛의 속삭임님은 오늘 네. 3표 시멘트 절반 매도하셨다고 수익 보셨대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3피 시멘트 얘기 며칠 동안 했는데, 아니,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네. 역시 우리 채팅창에 그 자주 오시는 고수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챙겨가는지를 지켜만 봐도 공부가 또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KCH님 오셨고요. 이쁜이님, 박보검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보검님이 네. 창호행 수진 생존 신고합니다. 사실 오늘 왜 일찍 안 오셨지 해가지고 걱정을 좀 네, 했던 차였는데 맞아요. 마침 잘 됐습니다. 자, 행운의 여신님, 저 왜 불러주신 거죠? 답변해 주신 건가요? 자, 효건님, 여신님 반갑습니다라고 여신님과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강병옥님의 신청 종목이고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의 매수 가격은요, 40,050원이죠. 10% 비중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포스코 DX 거의 뭐 상한가가 터지면서 굉장히 급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었거든요. 그 뒤로 45,600원까지 갔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4%가량 오르는 모습, 4만 원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이대로 쭉 밀려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45,000원대 뚫고 조금 더 급반등을 보여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DX입니다. 약간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번 더 급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전이랑 이제 로봇 섹터가 갖고 있는 국내의 파이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측면들이 먼저 첫 번째가 있죠. 실제로 로봇주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 대비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이제 원년이라고 평가할 만큼 이제 로봇의 상용화가 올해부터 진행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대값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고 어떤 숫자라는 측면보다는 그 기대값이 이제 현실화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적용도가 보다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로봇주는 아마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포스코 DX는 그중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좀 중심이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중심이 된다라는 게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포스코 그룹 내에서 뭐 계측 기술이라든지 제어 기술이라든지 계측 장비, 제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 간의 소프트웨어는 누가 공급할 거냐잖아요. 그걸 하고 있던 게 원래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포스코 내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로봇들의 두뇌, 지능 이런 것들을 DX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담당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난이도가 좀 높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로봇이 투입되는 공간들을 보게 되면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온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로봇 기술들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물론 높습니다. 네, 그만큼 좀 기대값이 좀 크기도 하죠. 로봇주 중에서 국내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주가에 작동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막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막 저가 대비해서 막 400%, 500% 올라가 버린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상 뭐 기대값은 알겠으나 좀 많이 좀 과하다 싶은 기업들이 많아요. DX는 그런 측면까지 올라가는 건 아직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두 방 정도 더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국면에서 타겟팅하는 거 괜찮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그죠. 로봇주들이 뭐 실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어닝 시즌에 맞춰서 올라가고 이런 국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중요점은 비중입니다. 우리가 이 로봇주들이 좋다라는 거 알지만 여기에 이제 큰 비중을 쓰는 거는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만 잘 유지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신청 주신 분도 비중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서 더 사는 국면보다는 그냥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부담되지 않는 자리에 적당한 비중 잘 타겟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라갈 때 이제 거래를 끝내는 한 5만 원 정도로 목표가로 두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였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로봇으로 최근에 부각이 됐죠.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잠깐 좀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한 번 더 급등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DX 강병욱 님이 진단 감사합니다. 인사 네. 남겨주셨고요. 채팅창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 인사 주시는 분들 많이 눈에 띄네요. 은자님 오셨고요. 박혜정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QKRW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네. 이슈를 전해주십니다. 전기차 판매량, 미국이 어떤지, 유럽 사관과 함께 전기차 유럽의 보조금 얘기 있죠? 그것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범준님이 오셨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네.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병옥님 포스코 DX 진단 감사하다는 이야기. QKRW님께서는 지금 혹시 포트의 전부 2차 전지인가요? 지금 이슈들이 전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얘기로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2차 전지 네.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1% 그렇죠. 넘게 밀려나고 있네요. 네, 에코프로 이렇게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 시세, 잘 가주던 2차 전지주들이 많았잖아요. 점점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혜정님도 네. 오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별친구님의 종목이고요. 김근우 전문가님 진단 꼭 부탁드려요 하면서 자랑 테크놀로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볼게요. 43,036원. 비중은 4%입니다. 많지는 않으시죠? 자랑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정말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다른 반도체주들 잘 갈 때 별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현재도 44,000원대.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다른 반도체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자, 자랑 테크놀로지 이제는 움직여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자랑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게 이제 후발주예요. 제가 자람테크를 주로 톡 집어서 코멘트 드리지는 않았지만, 에이징랜드라든지, AD테크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대부분 칩 설계 기업들,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죠. 국내에서 이 기업들은 대부분 퍼포먼스가 클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잡힙니다. 근데 보통 보면 반도체가 나머지 다 올라가요. 소부장.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받는 이런 후발주 단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반도체 상승기에. 자람테크도 유사합니다. 얘네는 이제 SOC 설계잖아요. 반도체 설계 중에서, 통신 장비, 칩, 통신 장비, 부품, 이쪽 설계로 들어가는 반도체들 하고 있거든요. 결국 설계단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좀 늦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결론 먼저 얘기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다예요. 왜? 얘네들은 후발주긴 하지만 변동성이 한번 잡히면 특히나 키워드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잡힐 때 있죠. CXL이나 뉴로모픽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보통은 기판류가 붙을 때 소캠, 또 CX에 붙으면 네오셈 같은 기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키워드가 붙는 시즌이 되면은 반도체에서 이제 실적주들보다는 모멘텀이 강하게 작동되는 이런 칩 단위 설계 기업들이 많이 붙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유사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람테크는 지금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답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글로벌에서는 국내랑 좀 다르죠. 글로벌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통신 장비주들이 계속 신고가예요.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애들 특히나 더. 그리고 통신 장비도 쇼티지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왜? 공급량은 한정돼 있어요. 통신 장비도. 만드는 기업들 소수고. 근데 데이터 센터 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이 또한 쇼티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자람테크가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칩 중에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칩 확인하는데 직접 연관성은 없더라도 수혜 기업으로 어떤 기대값을 좀 만들어낼 만한 기업이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모멘텀 어차피 좀 후발 형식으로 따라가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자람테크 같은 기업들 들고 가는 거는 나쁜 전략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팔 필요는 전혀 없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 지점만 잘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지금은 좀 대신 기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죠. 주가가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국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끝내자 이런 방식보다는 좀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좀 기간 투자의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조금 그 스윙 정도가 안죠. 조금 짧게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횡보는 길게 했는데 한 일주일 상승하면 막 6만 원가 있고 그런 경우 많죠. 자람테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이번 실적 시즌 끝나고 모멘텀이 작동하는 구간을 살펴보자. 그리고 1차적으로 5만 원, 그 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랭크 1위가 되어 있는 종목은 삼표시멘트입니다. 최근에 정말 자산주로 부각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전거래일 최고 주가 찍고 오늘은 이제 좀 빠져갑니다. 7.5% 내리고 있고요.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2차전지 대표주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5장으로 넘어오면서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35% 내리고 있죠. 15만 3,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헥토 파이낸셜. 오늘 무려 20% 급등 중이죠. 28,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또 기록을 써내는 모습이고요. 그린 광학도 보실까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으로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새내기주인데 상장일에 가장 높은 주가를 써냈었죠. 그 뒤로는 오늘이 가장 높습니다. 13% 급등 중이고요. 현재 4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보시죠. 제주반도체 역시 오늘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최고 주가 기록을 써냅니다. 상장 후 최고가고요. 4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살펴보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죠. 헥토 파이낸셜 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로 이 헥토 파이낸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기세가 뭐 보통이 아닌데요. 어느 정도 더 올려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헥토 파이낸셜이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어느 정도 파일을 차지할 것이냐에서는 사실은 물음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제망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파이 자체가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타겟한다라면은 실제 결제 서비스 중에 제일 큰 파이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 플랫폼으로 본다라면 IT센 글로벌 정도가 가장 큰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게 되면 헥토 파이낸셜은 그 중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올라가 줄 때 좀 팔고 나오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뭐 좀 아쉽다라면 분할 매도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보면 돼요. 막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PG 서비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전자결제 대행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파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순서대로 막 급등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같은 애들이 막 쐈다가 또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는 헥토 파이낸셜이나 NHN KCP 같은 기업들, 다날 같은 기업들이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그러면 이 국면은 결국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재료가 설날 이전까지 여당에서
이제 입법화하겠다라는 이 일정을 보여준 것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순서대로 순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핀테크 위주로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관점이다라면 여기서 가장 큰 수의 중심축이 어딘지를 판단하고 그쪽을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하다. 홀딩할 거라면. 그리고 좀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좋다 보니까 뭐 적절한 트레이딩 정도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고 있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각 국가별로 이 결제망을 베이스로 한 서비스들을 누가 차지할 건지는 이제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죠. 헥토 파이낸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장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좀 살펴볼까요? 저는 또 이 종목이 눈에 띕니다. 뭐죠? YYM님의 네. 네이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도 언급이 안 되는 날이 없군요. 네. 네이버 오늘 이렇게 강한 장에서도 크게 움직이지 못해서 좀 답답하신 모양이고요. 방울토마토님 오셨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갖고 계십니다. 와, 4년을 보유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오늘 5% 파셨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김경숙님은 하나솔루션 갖고 계시는데요. 더 보유를 해도 될지 문의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별사탕 올리버님 오셨네요. 네. 찐빵님과 함께 인사 나누고 계시고. 자, 그리고 새로 종목 진단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네, 후리자님도 네. 오셨는데요. 등장하시자마자 네이버 징글징글 징글벨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징글징글한 종목들 많죠. 그런데 이런 징그러웠던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면 팍팍 올라갑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언급되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요. 맞아요. 그렇게 극심하게 소외되더니 올라갈 때는 뭐 순식간에 폭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잘 종목별로 공략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인내심도 필요한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KCH님이 울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제 건 힘들겠네요. 이렇게 위에 또 남겨주셨는데 주목하시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KCH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DN 오토모티브인데요. 매수가 23,9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데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DN 오토모티브 주가 조용하게 잘 가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언제쯤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저 일단 결론 먼저 얘기 드리면 이번 지금 차시 추세에서 매도하겠다라면은 저는 3만 원 가격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전 고점 정도 레벨이 되겠죠. 3만 원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더 들고 가도 되나요 하면 전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실제 매출도 좋죠.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미 실적 퍼포먼스를 잘 지키고 있었던 기업이고 그를 토대로 해서 PBR 기준으로 봐도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제대로 받으려면은 갈 길 더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3만 원 가도 비싼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싸죠. 추가로 봐야 되는 건 지금 공작기계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작기계 사업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계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산업재, 공작기계, 또 건설기계, 중장비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국내에는 사실 특별 수혜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뭐 DN 오토모티브 같은 기업들이 뭐 같이 좀 무빙을 하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게 또 실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막 주목받기 좋나요 하면 그건 좀 제한적이에요. 왜? 폭발적인 성장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 이런 대표적인 성장 업종들 대비해서 뭐 전력 관련 기업들 이런 쪽 대비해서는 사실 파이가 크진 않죠. 다만 그렇다는데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아마 지겨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들고 가는 게 전 유리해 보이고요. 1차적으로 3만 원 그리고 그 위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2천 원 정도 가면 신고가 레벨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국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정도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김근우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볼까요? 네. 상호앵커님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요. 아,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어요. 불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까지도 파란불이 좀 깜빡이게 되면서 코스닥의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2차전지도 그렇지만 반도체 중에서도 슬슬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HPSP,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다 파란불 들어오고 있고 상승 탄력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오후장에 조금씩 불안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과연 남은 시간 동안에 이대로 쭉 밀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윗방향으로 올라가 줄지 참 지난주에 그 급등을 겪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진짜 방심할 수가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랭킹쇼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불러보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오늘도 멋진 종목 진단 부탁드리고요. 하나씩 종목들을 체크해 볼 텐데, 자, 일단 지금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아주 많은 종목 진단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갑진님은 네. 세비캠에 대해서 이제 이별해야 되려나 봐요. 오. 희망이 있을까요?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카야만님, 네. 창호행을 제물로 불장을 연상한다. 이거 연상한다 뭔지 알아요? 몰라요. 혹시 그 강철의 연금술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연금술 쓰는 그 만화책이야. 애니메이션. 아하. 항상 그 세계관이 그렇거든요. 네. 등가 교환.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게 재물이다. 그렇죠. 재물을 하나 던져놓고 네. 지수를 띄우는 거죠. 그래요. 그럼 찬성입니다. 희생하시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건 만화책 속에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자,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을 가볼 텐데요. 유전님의 종목, 이거 가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주축 3대장이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코스닥을 받들어주고 있는 알테오젠을 봐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주들 최근에 괜찮았는데 알테오젠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연 한때 코스닥 1위를 굳건히 지켜가던 이 알테오젠이 이대로 밀려나는 건가, 이런 공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 39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3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시기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여러분들, 우리가 제약업체들, 글로벌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제약 바이오의 주가는 대단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리나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그런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제약 바이오의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업종들은 글로벌 또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정반대가 되어 있죠, 그죠? 이런 흐름들은요, 아마 앞으로 장기적으로 흐르게 되면 아마 이게 하나의 그런 흐름처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은 여러분들 낙폭 가대로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한때 56만 원대 종목이, 여러분 보세요. 56만 원대, 여기가 56만 원이죠.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하락이 나왔으면 한 36만 원까지 하락이 나왔잖아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는 종목의 변동성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종목을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오 업종들을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전통적인 제약주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은 사실은 매매하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는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이런 제약사 보세요. 흐름이 전혀 다르죠. 이런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 매출과 성장성,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잡아서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수익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봉,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 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익을 내겠냐고요. 지금 잡아서 수익 안 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게 알테온 주가는 5만원이나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할때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왜 주가가 이 50만원, 40만원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죠? 지금 많이 빠졌음에도 시가총액이 20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조가? 주식은 여러분들 조금요,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지금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여러분들 TSMC나 비교하면 주가가 워낙 싸잖아요. 그죠? 싸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주가가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테오는 지금 자리 잡아서 이거는요,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은 33일 이평선이 나와 있는 가격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까맣게 치는 요거 있죠. 여기까지만 보세요. 42만원에서 43만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십시오. 여기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그리고 지금 자리 잡아서 이 종목은 수익이 안 납니다. 아마 이 종목을 잡으시려면요, 최소한 30만 아래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30만 아래에서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만 원 이상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주가의 상승 메리트가 없어요.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시가총액 20조짜리 이게 이쪽으로 돈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9만원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42만원, 43만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하시고 매수하고 싶으면 차라리 여러분들 한미약품 같은 종목으로 전통적인 제약사들 있죠. 그런 쪽으로 배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낙폭이 좀 과대해졌다는 점, 반등이 좀 나오면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선택지는 한미약품 같은 전통의 제약사로 가보자, 이런 히트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채팅창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마릴라? 마리글라인가요? 마리글라? 네. 맞아요? 이거 금사전문가님 존경합니다.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수익이 네. 이렇게 계속 나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는 이야기, 이게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얘기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쪼록 너무나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네. 교장쌤님, 코오롱 인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절파고TV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래케쇼 출첵 도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닉네임이 약간 생소한데요. 보랏빛 향기님은 제가 예전에 자주 뵀던 것 같은데, 네. 향기 보랏빛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어감이 순서가 좀 독특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전문가님. 스테이블 코인 헥터 파이낸셜 올라가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라고 한마디 남겨주셨고요.
곰님도 오셨습니다. 한미약품은 전통 제약인데 비만도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더구나 연봉 보면 덜 오른 종목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네, 은호기 님도 안녕하세요. 지금 도착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토토 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김봉준 님의 종목이고요. STX 엔진, 조선 기자재로 가보죠. 네. STX 엔진의 매수 가격은 32,15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 차이 거의 없습니다. 자, STX 엔진처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숨고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STX 엔진도 지난해 9월 달에 5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여기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TX 엔진 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종목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그런 기대감으로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HD엔델중공업입니다. 여러분 조선주를 보면은 조선 기자재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HD엔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 고점을 지금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죠? 앞에 있는 요 고점을 지금 넘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조선 기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요 현대중공업 흐름을 잘 보세요. 현대중공업의 흐름을 보면 조선 기자재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생들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사상 신고가가 나오니까 밑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오듯이 조선주 기자재가 움직이려면 이게 나와 있는 HD엔델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앞전 고점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조선 기자재 종목의 흐름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HD 조선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SDS 엔진입니다. 보세요. 주가 흐름 보세요. 이 주가 요 신고가가 다시 한번 더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SDX 그룹은 있잖아요. 가장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쪽이에요. 재무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STX 그룹이 있잖아요.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BS로 딱 들어가시면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요 부채가 7,671억 원이죠. 자본이 얼마입니까? 3,306억 원이에요. 배 이상이 많죠. 그죠? 지금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 비율이 자본보다 200% 넘어가잖아요. 부채가 워낙 부채가 지금 많죠. 그죠? 7,671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죠? 영업이익은 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보면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으나 재무구조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바라보세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항상 제가 이야기해드립니다. 이 중심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중심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지금 33일 35,600원 정도입니다. 35,600원 정도 오면은 차라리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조선 기자재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요. 태강이 좋습니다. 태강이. 제가 태강 이야기를 많이 제가 왜 자꾸 요 태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은요. 태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세요. 이 태강이죠. 좀 다르죠? 한번 보세요. 지금 조선 기자재 중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이게 나와 있는 태강하고 태강의 주가 흐름 보세요. 주가 흐름과
SDS 엔진하고 주가 흐름 다르죠? 주가는 보시라니까, 주가가. 같은 업종이라도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라니까. 이렇게 나와. 이건 하락 쪽에 길고 있지만, 태강은 그렇지 않죠? 태강은 주가가 추세가 어떤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종목을, 지금 시장은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 선정 못하면요,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시장의 흐름이고 시장의 맥인데, 종목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지금 시장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만큼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뛰어나고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도 많은데 SDS 그룹은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재무구조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거. 따라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33일 이평선 35,5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증시 기상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건강관리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하향 리포트와 상향 리포트의 개수가 동일하게 나오면서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에도 하향 리포트가 2가지 나왔지만 상향 리포트가 무려 28개, 25곳 나오면서 맑은 날씨 전망이 나왔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상향 리포트만 26가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증권가에서 다수의 맑은 날씨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교보증권에서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4분기 어닝쇼크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희망퇴직금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수익성을 회복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라네즈와 함께 에스트라 브랜드의 해외 시장 성장이 눈에 띄었고 이번에 코스와 렉스까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역시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으며 맑은 하늘을 예상했는데요.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배당과 자사주의 매입 확대를 모멘텀으로 꼽았습니다. 주주 환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증권은 GS건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리포트 제목은 건설이 돌았어요. 파지티브라고 적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전력과 에너지,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ROE 회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다수의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이번에 계속해서 유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목표가 33,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GS건설 이렇게 증권사에서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건설사 물어보시는 거죠? GS건설 물어보시는 거죠? 먼저 제가 그 GS건설을 하기 전에 거기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을 잘 보고 있다가요. 여러분들 기업을 여러분 잘 보고 계시다가 그 최근에 2, 3년 정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언제부터 주가가 턴에서 돌아갔냐면요. 2023년도부터 딱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1082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2024년도에 2205, 약 얼마가 늘어났어요? 한 1000억 정도 늘어났죠. 그 다음 지난해 3분기까지가 2833억 원이잖아요. 실적이 가파르게 돌아서잖아요. 그죠?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월봉상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이게 주봉 월봉이에요. 월봉 차트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상에서 놓고 보면 보세요. 33일 이평선 딱 돌파 나오죠. 월봉상 33일 이평선 돌파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적이 돌아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월봉상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올 때
월봉상 바닥을 탈출한다는 것은 월봉상 33일선을 말하는 건 이 돌파가 나오자는 거죠. 그럼 이거 자리가 매수 자리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질문하신 거 GS건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그 GS건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보질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안 보겠습니까? 저는요, 재무구조를 보세요. 저는 이거 BS 보면 저 이거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는 전문가로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전문가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데 그걸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내 주관을 가지고 저는 방송하는 전문가입니다.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내 주관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지 남의 비율을 맞추려고 저는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좋아질 수 있으나 안 보세요. 이 재무구조 한번 보세요. 부채를 보세요. 부채가 12조죠.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 5조 2천억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이 부채 종계가 12조입니다, 12조. 부채가 12조예요. 자본이에요, 5조밖에 안 돼요, 5조 2천억밖에 안 돼요, 5조 2천억. 얼마나 이 재무구조가, 재무 안정성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재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겁이 나서 매수 못합니다. 저는 겁이 나서 이런 종목 매수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나한테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나한테 수익을 내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 재무 안정성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반드시 갖추어져야 돼요. 재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나와 있는 GS건설은 반등을 준다. 워낙 낙폭이 컸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죠. 그죠? 이 기술적인 반등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추세를 돌려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추세를 돌려서 상승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GS건설을 매매하실 때는 재무 안정성을 봐라. 이것만 잠깐 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밸런스 시스템만 보시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BS를 한번 보세요. 요 재무 상태를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딱 나온다니까요. 이걸 보시라는 이걸요. 따로 차라리 저는 건설주를 매매하시려면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죠. 야, 금산이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해드리고, 참.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보실 때, 적어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부채와 자본이 비슷비슷하거나, 그죠? 이게 진짜 부채하고 자본이 건설주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주가 흐름을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 A&M 주가 가는 거 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줬다 빠르게 회복 나오죠. 그죠? 이렇게 회복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밖에 건설주가 많잖아요. 아니, 대문계 좋은 건설주가 많은데 GS건설을 매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GS건설 낙폭만 가대할 뿐입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GS 건설까지 해서 이 금산 전문가님의 정말 철저한 진단 아주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셨을까요? 네, 미안해요 님이 금산 전문가님 매력은 솔직함과 재무 상태 나쁘면 혼나요. 라고 남기셨어요. 네. 정말 냉정할 땐 철저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 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모셔가지고 시장 이야기 해주시는데 참 공감되는 말씀을 전해주신 게요. 네. 예전에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3,500 뭐 이럴 때 그때와 적용되던 선물과 현물의 그 로직 움직임의 네. 흐름이 하나도 지금 들어맞질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완벽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투자에 다양한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 함께 전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장에는 윗꼬리가 별로 안 달리는 모드네요. 네. 금요일에는 아랫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고 그렇죠. 라고 남기셨는데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선 금동바리님, 네. 금산 전문가님 수익 감사하다고 한 말씀 또 보태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이쁜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닉네임이 너무 귀여우신데 종목의 움직임이 귀엽지가 않아요. 네. 이거 진짜 격하게 움직이는 나노엔텍 보겠습니다. 최대 그 의료 진단 그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와, 이게 지난 12월에 폭등에 나왔던 종목이죠. 네. 2배 넘게 주가를 단기간에 올렸던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3,000원대에서 6,800원까지 가고 나서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12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30%가 빠져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뿌리님의 매수 가격은요, 5,119원, 비중은 15%입니다. 자,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나노엔텍입니다. 주가 급반등이 나오다가 이번에 또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갈 수 있을까요?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개인들도요, 이제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 예,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요. 이제 우리 개인들도 이 주식의 전문성이라 할까요? 이런 전문성을 좀 글로벌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영업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그 규모가 적어도 영업이익 규모가 최소한 아무리 못 가 영업이익 규모가 100억 정도 최소한 100억 요 100억 이상은 돼야 돼. 영업이익이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적어도 100억 규모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정도가 최소한 입장 매출액 2천억 정도는 매출액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이런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주식 가지고 이런 주식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은 투자가 아닌 거죠, 그죠? 이 주식은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그죠? 이런 주식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죠, 그죠? 단기로 그냥 치고 빠지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익 안 납니다. 여러분들 모든 업종을 떠나서 있잖아요. 업종을 떠나서 주식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2022년도에 매출액이 352억이고 2023년도에 268억이고 2024년도에 305억이고 지난해 3분기까지가 255억이죠. 이 매출액을 보세요. 매출액이 여러분 이게 그냥 평균 한 3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이죠. 영업이익 보세요. 예, 영업 보니까 44억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적자 22억 적자가 나왔다가 2024년도 6억 정도 흑자가 나왔다가 여러분들 지난해 3분기까지가 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죠. 이런 종목을 매매하지 마시고요. 큰 종목을 스케일이 큰 종목 있죠. 그런 종목에 매수해도 얼마든지 수익이 나는데 왜 꼭 이렇게 저가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은 이런 종목에 배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들도 글로벌하게 돼야 된다.
뭔가 아주 큰 종목을 가지고 배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거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5,119원에 15%. 5,119원에 15%죠? 5,115원에 15%면요, 이 종목을 15%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거 많이 사봤죠? 5%입니다. 5%짜리. 이런 종목이 15%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전 재산의 15%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이 배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세요. 반등 주면 얼마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요, 보니까 5,000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와, 이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료들이 실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실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그마한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는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다가 5,000원 정도, 5,100원 정도 오면은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그리고 이보다 훨씬 뛰어난 기업들, 영업이익이 뭐 1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2조 나오는 그런 기업들, 매출액이 1조 나오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스케일이 큰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노엔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빠르게 또 내려가고 있었던 종목,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나노엔텍에 대한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내용 들어보셨길 바랍니다. 네, 또 민미청 님이 혼나도 기분 좋은 교장쌤 진단 남겨주셨고요. 이쁜이 님도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풀빌 나가는 백수님께서 네. 넥스트레이드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들 쫙 읊어주셨죠. 곰님께서 넥트 제외 많이 발표하던데 왜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드나요? 넥스트레이드 매매 특히 프리마켓에서 네. 왜곡된 거래들이 좀 많이 생기다 그렇죠. 보니까 이 반감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네. 거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목을 좀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5% 룰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이 KRX 거래량의 15%에 넘지 못하게 그런 네.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있는 종목들이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쁜이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네. 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 텐데 다음 종목은요. 이거 한때 진짜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이죠. 5G 통신 장비 종목들이 진짜 시장에 주류를 잃었던 5G, 주류 정도가 6G. 아닌 그렇죠. 네. 그때 그냥 1년 내내 5G 얘기밖에 안 했었죠. 그 해당 종목 중에 하나 솔리드 좀 보겠습니다. 전화로 2439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솔리드 매수 가격은 9,9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9,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이거 오늘 최고 주가가 9,800원이고요. 9,900원이면 21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와, 그러면 이분은 5년 정도를 이거 고생을 많이 한 거거든요. 3,000원대까지 내려갔던 솔리드입니다. 와, 꾸역꾸역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매수가 다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이 5년에 걸친 세월이 이 짧은 시간에 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어찌 됐든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솔리드입니다. 드디어 9,900원 매수 가격 거의 다 왔거든요. 이쯤에서 아쉽지만 바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정도면은 매수가 위까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이제 시가 총액이 지금 현재 5,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리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식스지 있잖아요. 식스지 궤도 위성통신의 강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기업은 상당히 아마 실적이 좀 좋게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지난해가 거의가 실적에 저는 저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추세를 돌려서 간다는 것은요. 이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9%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오늘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게가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주봉이죠.
이게 올봉 차트예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9,900원에 매수했으면은 아마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죠? 한 2021년도 되겠네. 그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10,000원대 있었으니까요. 저는 기다리면은 이 정도까지의 뭐 상승 여력, 매수가는요, 충분히 저는 회복이 된다고 봐요. 지금 비중이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면은 제가 그 추가 매수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비중 15%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전에는 이 종목의 수급을 제가 한번 볼까요?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있죠. 보시면은 강하게 들어왔다가 요 매도세가 지금 강하지 않죠. 그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는 강하지 않잖아요. 이 종목은 제가 봐서 앞전 고점 뭐 10,0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데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요. 지금이 오늘이 지금 2월 9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한 4월 한 중순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있죠. 그게 한 4월 뭐 중순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져간다면 제가 봤을 때 주가는 완전히 남바가 바뀌는 10,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요 좀 여유 있게 보유하는 전략. 만약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됩니다. 뭐 20% 넘기지 마시고 조금은 더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는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8,950원 정도 됩니다. 8,950원 정도. 지금 주가가 9,390원이기 때문에요. 좀 기다렸다가 9,000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좀 더 추가 매수해서 10,000원 이상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솔리드 오랜만에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수익 보고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리드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08님이 미장에서 먼저 나와서 광통신은 코이어런트나 루엔톰 등 이렇게 또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들 주목하고 네. 계시다 남겨주시고요. 네, 야옹이 날다님 깜짝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네. 오, 5년 넘게 보유 대단하시다. 꼭 수익 많이 보고 나오세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사연을 읽게 되면 네. 참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응원하게 되죠. 맞아요. 정말 이번엔 손실 없이 제발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는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임리얼님도 네. 오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웬만하면 딱 보면 거의 어떤 노래를 개사하신 건지 다 보통 눈치채거든요. 오늘은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늦어버린 아침에 난 국장에서 허전해진 나의 계좌 달래려 했어. 뭐죠? 이게 무슨 가사죠? 노래 제목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시기 리얼님. 바랍니다. 저희 둘 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를 더 가보죠.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다음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ODM 업체죠. 유니킴님이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72,750원이고요. 비중은 8% 보유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78,000원에 매수했다가 이번에 물 타서 만든 평단가입니다. 빠져나올까요? 더 간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까 아모레퍼시픽 다뤄봤었죠. 화장품주들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는 건지 한국콜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산 전문가님. 지금 이제 한국콜마는 그 전에 주가가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죠? 이게 미리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여러분들 8월달 정도, 7월달에 고점을 치고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요, 여기가 보통 이게 무너질 때는요, 이게 피크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가 피크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게가. 제가 여기서 피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피크는 만약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왔으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5억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5% 정도.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이것도 피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1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올해 105억 정도, 내년 정도가 110억 정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는요. 이걸 피크라고 봐야 돼요. 꼭 피크가 여러분들 100억 찍고 그 다음에 90억 찍고 그 다음 80억 찍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실적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피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콜마가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돌아서려면 강력한 그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실적을 잘 보세요. 지금 주가가 73,500원인데 제가 이게 월봉을 놓고 보셔요. 월봉을 놓고 보면은 하락은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드릴 저는 월봉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요 33일 입병선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주가가 이게 한 번도 깨지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한국콜마가 월봉상 33일 입병선을 깨지 않고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보세요. 주가가 돌아서죠. 이거 깨지 않고 이렇게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기술적인 분석도 적어도 얼마 정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을 한 50%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시장이죠. 시장을 한 30% 정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한 20%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한 50%. 그 다음 시장 상을 한 30%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한 20% 정도 하시면 돼. 지금은 한국콜마는 월봉상 33일 입병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기 이번에 상승세는 최소한 8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지금 72,750원에 지금 8%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은 좀 채워 놓으세요. 비중 한 지금 8% 가지고 계시니까 한 2% 채우면 10% 되니까죠. 10% 가지고 단기적으로 8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는 전략. 8만 원 이상은요. 또 그때 가서 상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콜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네. 시장 상황 간단히만 좀 볼게요. 다행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좀 빠지는 듯했던 시장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네. 코스피는 4% 넘게 상승이고요. 5,300선으로 다시 올려놓기 위해서 윗방향으로 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1,11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우리 시장이 활약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는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